자, 시적 화자가 자, 처해 있는 상황을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시적 상황, 시적 화자가 처해 있는 상황, 시적 상황 줄임말이죠. 줄임말입니다. 자, 설명을 한번 볼게요. 시적 상황은 과거, 현재, 미래 시점에 해당하는 것일 수 있다. 그리고 화자가 처한 상황 밑줄, 대상에 처한 상황 밑줄. 수능에 출제되는 시들은 오른쪽 끝에 부정적 상황이 많습니다. 선생님이 대충 해봤더니 95%야. 그러니까 95% 부정적 상황이 많아. 자, 설명이. 자, 이상과 현실의 괴리, 갈등, 고뇌 등은 모두 부정적 상황으로부터 비롯되는 것. 자, 갈등이란 밑줄 쳐. 욕망의 충돌 밑줄 쳐. 이게 제일 중요해. 갈등은 욕망의 충돌이야. 이게 만약에 사람으로 두 사람이다. 그러면 이때 외적 갈등이 되는 거고요. 사람 혼자야. 그럼 내적 갈등이 되는 거예요. 결국 시는 뭐야? 부정적 상황에서 혼잣말이잖아. 거의. 맞아요? 그러니까 내적 갈등인 거예요. 자, 그래서 고뇌는 갈등으로부터 괴로워한다. 자, 됐어요? 저기 위로 올라가 봐. 개념. 시적 상황에 대한 화자 인식이 드러나 있다. 이거 무조건 맞는 선지. 이건 무조건 맞는 선지. 시적 상황은 화자가 인식하는 거예요. 이건 위에가 긍정 상황이든 부정 상황이든 무조건 맞는 선지. 자, 지금부터 설명해 줄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강의할 거야. 자, 먼저 상황에 대한 개념을 한번 봅시다. 상황. 이 상황을 우리가 볼 때는요. 자, 어떤 상황을, 자, 시적 화자가 가만히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을 봤더니, 자, 자신이 처한 현실과 그 다음에 자신이 꿈꾸는, 자신이 욕망하는 그 이상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꿈꾸는 건 대학생인데 고딩인 거예요. 현재가.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현실과 이상의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는 괴리라는 표현을 쓰고요.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 녀석은 뭐 하냐면 내적인 갈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은 뭐 하냐면 이것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이걸 고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저 상황을 긍정으로 인식하겠니? 부정으로 인식하겠니? 부정적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옵니다. 자, 그래서 저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로소 부정이라고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부정이기 때문에 이상과 현실의 괴리 이게 아니고요. 저러한 과정을 거쳐서 부정적으로 인식하니까 저 상황이 부정이 되는 거예요. 자, 따라서 만약에 님은 같습니다. 자, 라는 시가 있다고 치자. 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이쪽에다 적을게요. 님은 같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이거는 뭐만 보여줬어? 대상의 부재 및 결핍. 즉, 부정적인 상황만 딱 주는 시가 있다고 치자. 맞는 선지들 선생님이 열거해 볼게. 자, 시적 화자는 이상과 현실에서 괴리를 느끼고 있다. 맞아요. 맞는 선지 당연하겠지? 자, 그 다음에 시적 화자는 내적 갈등을 겪고 있다. 아무것도 없잖아 지금 여기에. 근데 맞는 선지야. 왜? 부정적 상황의 본질이거든요. 그 다음에 시적 화자는 자, 어떤 자신이 처해 있는 자, 대상의 부재 상태에서 고뇌를 하고 있다. 맞는 선지인 거예요. 상황의 본질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자신이 처한 현실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니 맞는 선지인 거예요. 이해 가니? 이제 하나 더 갈게. 아이들이 이걸 제일 많이 틀렸어. 자, 시적 화자는 자, 자신의 부재 상태에 대해서 됐죠? 이별 상황에서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다. 맞는 선지예요. 자, 왜 그런가 보자. 이제 여기서 끌려 나오는 거야. 상황이 부정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뭐예요? 반응이 있지. 정서적 반응. 됐습니까? 이 정서적 반응이 당연히 뭐가 되는 거야? 부정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유기적이고요. 인과적이고요. 이 녀석이 보편성이에요. 그러니까 이별하면 당연히 뭐예요? 그렇지.
부정적 정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서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상황이라고. 이해가지?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언급한. 자, 시적 화자는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다. 맞는 선지란 말이에요. 이거 옳은 선지로 봤어요. 평가원에서. 이해가지? 그러니까 이 흐름을 기억하고 있어야 돼. 이 흐름. 그 선생님도 얼마나 당황했겠냐. 국어 막 공부할 때. 수많은 강사들이 설명하는데 납득이 안 되는 거야. 막 소설을 쓰는 거야, 막. 근데 선생님이 더 찾아보고 공부해 봤더니 이게 맞아. 유기적 반응, 인과적 반응. 됐습니까? 그러니까 맞는 선지로 가는 거야. 자, 그 다음에 한번 볼게요. 파란색으로 쓸게요. 자,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상황의 세 가지. 맞습니까? 자, 그러면 현대시에서 부정적 상황을 내가 얘기해 볼게. 야, 현대시에서 나오는 자, 부정적 상황 몇 가지냐면 총 세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 볼게요. 자, 첫 번째는 당연히 부조리한 시대 현실이겠지? 이때 팁 하나 드릴게요. 여기엔 반드시 모순이라는 말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모순된 현실, 그럼 맞는 거예요. 모순된 현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부조리한 시대 현실을 묻는 거야. 삶의 모순, 다 부조리한 시대 현실을 묻는 거야. 특히 삶의 모순은 산업화 가난으로 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바로 대상의 부재 및 결핍. 그렇죠?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성찰 깨달음. 우리 많이 했었지, 그지? 근데 이것은 둘로 나눠지죠. 하나는 개인적 성찰과 또 하나는 인생적 성찰이라고 그랬습니다. 개인적 성찰은 반성으로 가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가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들. 세 가지가 요거 부정, 요거 부정, 얘만 부정입니다. 인생적 성찰에서는 부정 안 나와. 알겠지? 자연의 섭리를 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요 세 가지가 현대시의 대표적인 부정적 상황입니다. 알겠니? 그러니까 우리는 알고 있지. 왜? 뭘 할 수 있어? 수능에 출제되는 95% 이상이 부정적 상황이라고. 그럼 당연히 정서적 반응은 뭐겠어? 부정이겠지. 이해가죠? 그럼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 태도에 집중하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봐야 되는 게, 자, 이 부정적 상황이라는 것은, 자, 대단히 추상적이죠. 그쵸? 이별, 머릿속에 안 그려지잖아. 대단히 추상적이죠. 그래서 이 녀석을 어떻게 하냐면 이미지로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시는 구체화라 그랬으니까. 이게 구체적. 세 가지. 많이 했죠? 한번 쭉 정리하는 거야. 자, 차갑다. 거세다. 어둡다. 자, 이러한 이미지로 자, 많이 표현하죠. 어디 부분에? 바로 앞부분에 제일 많습니다. 시 앞부분에. 태도가 시의 뒷부분에 나오니까. 자, 그리고 하나 더 볼게요. 그러면 이거에 따라서 저 부정적 상황의 위치까지도 볼 수 있어요. 상황의 위치. 부정적 상황의 위치 한번 살펴보자. 뾰룡. 자, 먼저 이 부정적 상황의 위치는 앞부분에만 이렇게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이럴 경우에는 태도가 긍정도 나올 수 있고 부정도 나올 수 있어요. 이별했기 때문에 이별했기 때문에 자, 나는 그래도 기다릴 거야. 뭐 이런 거 나올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슬퍼요.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볼게요. 자, 상황의 위치가 앞부분에 나오는데요. 갑자기 밑에 한 번 더 나와. 하나 더 나옵니다. 이때 이 한 번 더 나오는 요것을 우리는 뭐냐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걸 현실의 재인식이라는 표현을 써. 이 얘기는 무슨 얘기? 뒤에 있는 태도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그리고 뒤에 뭐가 나와? 반드시 바뜨가 나옵니다. 됐죠? 바뜨가 나와줘요. 그럼 당연히 태도는 뭐로만 나와요? 태도는 무조건 긍정으로만 나와요. 됐지? 이럴 때 이 상황을 우리 뭐라 그래? 시상의 전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바로 부정적 상황이 위에도 나오고 마지막에도 한 번 더 나오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상황에 대한 시의 형식을 볼게요. 상황에 대한 시 형식. 자, 보시면, 자, 부정적, 자, 1번. 자, 부정적 상황에서, 다시 갈 거야. 자, 긍정적 상황에서, 자, 바로 긍정 태도가 될 수 있겠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긍정 상황에서, 자, 부정 태도가 나올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자, 요런 시는 존재하겠지만, 자, 보편성이 어긋나기 때문에 출제되지 않는다 그랬어. 그러니까 시상 전환도 맞아. 하지만 출제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가 중요하죠? 이 녀석이 침입했어. 맞아? 침입했어. 세 번째, 부정 상황에서 당연히 부정 태도가 있을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부정 상황에서, 그 다음에 빠뜨 나와주면서, 자, 긍정 태도. 그렇지? 이런 걸 우린 뭐라고 한다? 시상의 전환이라고 한다. 자, 됐죠? 이제 마지막 하나. 여기까지 적어봐. 그럼 마지막 하나만 하면 돼. 이제. 자, 잠깐. 자, 이제 상황과 정서의 관계에서 재밌는 거 한번 볼 거예요. 자, 보통 부정적 상황에서 부정적 상황과 그거에 대한 정서적 반응. 자, 그런데 유기적이지 않고요. 플러스 어떤 정서적 반응이 나와요. 자, 그렇다면 이 둘 사이에서 아까 뭐라 그랬어? 저기 부정적 상황이라면 자, 부정 정서적 반응이 나와줘야 되거든? 그런데 부정 상황에서 갑자기 긍정 정서적 반응이 나왔어. 그렇죠? 자, 내가 움막 속에 살고 있는데 그때 펼쳐진 하늘의 노을은 참 곱기만 하더라. 이렇게 표현할 거리는 거야. 이해가죠? 나는 지금 땅속에 살아. 가난해. 추워. 근데 자, 그때 보인 노을은 곱기만 했다. 그러니까 또 이것은 가난해요. 가난합니다. 비료값도 안 나오는 농사 따위야. 그런데 신명난데.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 그리고 자, 님이 죽었어. 님이 죽었는데 죽어도 눈물 안 흘릴 거래.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보편성에 어긋나요. 맞죠? 따라서 이런 걸 뭐라고 하니? 우린 모순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얘가 눈에 들어와야 돼. 이렇게. 모순. 됐죠? 상황에 대한 모순이 됩니다. 정서가. 이런 걸 우린 뭐라고 한다고요? 반어라고 하는 거예요. 반대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렇지? 자, 뭔가 시험을 잘 못 봤는데 갑자기 그럽니다. 상황이 부정이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잘했어!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주 잘했다!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이 바로 어려워져. 또 이제 일본 애니 뭐 이런 거 보면요. 이름이 나오죠. 주인공이 만신창이가 됐어요. 엄청나게 맞았어요. 근데 어떻게든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뭐라 그래요? 갑자기 씩 웃으면서 재밌네. 이런 게 바로 나는 힘들어 죽을 것 같은데 재밌네. 선생님 좀 이제 그런 거 좀 잘해. 일상에서 되게 힘들잖아. 힘들거나 뭐 이러면 좀 그렇게 스스로를 좀 이렇게 좀 다스리는 편이에요. 자, 한번 놀아볼까. 뭐 이렇게 얘기한다든가 혼잣말로. 그리고 딴 사람이 날 보면 되게 무서운 사람인 거예요. 아무도 없고 혼자 있는데 이렇게 하다가 안 풀려. 그럼 막 스트레스 있어. 그러면 가만히 있다가 씩 웃어. 귀신 들린 사람처럼 씩 웃고 좋아, 누가 이기나 한번 놀아보자. 이렇게 혼잣말 되게 많이 해. 혼잣말 되게 많이 하고 자, 가만히 이렇게 있다가 아, 재밌네. 재밌어. 결국 누가 이기나 보자. 이렇게 혼잣말 이렇게. 그래서 가끔 고니가 집에 같이 있다가 깜짝깜짝 놀래. 되게 혼잣말 하면 고니가 갑자기 저기 있다가 아빠 뭐? 막 이렇게 아니야. 그럼 게임하다가도 그래. 게임하다가 계속 질 때 있잖아. 계속 질 때 잠깐 쉬어. 잠깐 쉬고 나서 좋아, 다시 한번 혼자 막 이렇게 결국 내가 이긴다.
이렇게 곤이야 질 것 같지가 않아. 그러면서 이제 또 해. 또 지잖아? 그럼 막 괴로워해. 그래서 재밌는데? 이런 스타일. 이런 걸 좀 해서 나를 좀 다스리는 편이. 자, 전체 상황에 대한 그 강의가 끝났어요. 부정적 상황의 강의. 자, 이제 거기 다에 그 다음 페이지 보면 가나다가 있는데 원래 우리가 오늘 사실 40페이지까지 끝내려고 했는데 못 끝낼 것 같고요. 40페이지가 아니고 그 뒤에 왕방현의 시조막 있는 거 있잖아. 거기까지 끝낼 것 같은데 뭐 다음 시간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김동명의 파초, 김광현의 수천리, 윤선도의 견해요. 자, 요거 할 건데요. 윤선도의 견해요 좀 설명해 줄게요. 윤선도의 견해요. 자, 이거 지워도 되죠? 자, 설명해 주겠습니다. 자, 윤선도 4대부예요. 자, 그리고 연시조입니다. 시조의 종류는 3가지거든요. 평시조, 이 평시조가 2개 이상 있으면 연시조, 그리고 하나의 평시조에서 초장이나 중장. 이것이 길어지면 사설시조, 이 3가지. 나중에 뒤쪽에 그 시조편에서 한번 강의할 건데, 자, 여기 우리가 보시면, 자, 먼저 4대부 작가야. 자, 4대부 작가, 맞죠? 자, 4대부 작가이면서, 자, 특히 이제 시조가사일 때, 이렇게. 특히 이 시조도 사실은 연시조일 경우가 좀 많은데요. 어쨌거나. 자, 4대부 작가. 자, 그럼 지향하는 가치 몇 가지? 3가지. 바로 유교적 가치. 이때 유교적은 얼추, 그 안틈 안에 있습니다. 충. 자, 같은 말 뭐죠? 연군. 자, 그 다음에 지조절개. 이때 지조절개는 반드시 4군자가 나올 때만 지조절개가 돼요. 4군자가 나올 때만. 그래서 매난국죽송 이렇게 나올 때만 추후에 또 강의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뒤쪽에 바로 이제 나라를 걱정하는 우국. 보통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대표적인 유교적이에요. 4대부 작가. 자, 그 다음에 탈속적이 있어요. 이 탈속적이라는 거 우리 흔히 어떻게 배웠어? 자연칠화. 그렇지. 자연칠화, 무심. 자,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째가 바로 우리가 학문수양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머릿속에 큰 어떤 거시적 흐름을 좀 잡아놓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2번째 수 봐봐. 거기 2번째 수 보면 핵심 단어가 하나 보일 거야. 2번째 수 눈으로 봐봐. 임이 눈에 보일 거야. 임. 임 찾았습니까? 그죠? 임 동그라미. 자, 요렇게만 강의하고 염려 넘길 거야. 자, 볼게요. 화자가 있는데 이 화자가 있는데 자, 임 혹은 자, 님이라는 자, 시어가 나오는 순간 뭐라고요? 무조건 이별이라고 했고 이때 자, 얘는 어디예요? 얘는 한양인데 얘는 유배지라 그랬어. 됐습니까? 이렇게 이해하는 게 편하다고. 자, 그러면 이별하니까 화자의 위치는 바로 어디가 되냐면 유배지가 됩니다. 이럴 때 이 양반 누구야? 임금이야. 그렇지. 이렇게 잡아줘야 돼. 자, 그럼 당연히 뭐 하겠니? 얘 그리워할 거야. 그럼 그리움이라는 것은 충명군 지조적의 우고. 벌써 끝난 거야. 자, 그러면 당연히 마이너스 반응이 나오겠죠. 이별이니까. 그치? 마이너스 정서적 반응이 막 나올 거고요. 슬픔이 제일 많아. 이렇게 나올 거고. 자, 그럼 어떤 방식으로 나온다? 3가지 방식으로 나온다. 시조에서는. 가사에서는 조금 더 끌고 가지만 시조엔 3가지 방식. 첫 번째 뭐죠? 투영. 마음을 담는 거죠? 투영. 그래서 3가지 투영. 바로 물. 그 다음에 새. 그 다음에 식물이 나오죠. 특히 이 식물은 뭐일 가능성이 높아요? 4군자. 매, 난, 국, 죽, 솔. 됐습니까? 요런 맛이. 간간히 풀. 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풀. 자, 그 다음에 2번째. 자, 장애물이 나오죠. 이 장애물 같은 경우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나서 보통 이제 어떤 산, 자, 고개, 약수까지는 이건 가사에서 좀 나오는 거고, 바로 구름, 그 다음에 안개, 자, 요런 방식으로 좀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특히, 자, 사람이나 구름, 안개 같은 경우는 간신까지 끌고 갈 수 있어. 자, 그 다음 3번째. 자, 3번째는 바로 숫자가 나옵니다.
이럴 때는 우리 그냥 이거 거리감이다. 심리적 거리감이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 자, 요 안에서 안 벗어나. 알겠지? 시조가사는 요 안에서 안 벗어나. 그러니까 당연히 안 벗어난다는 얘기는 얘네들이 지금까지 뭐였다는 얘기야? 출제 요소였다는 얘기야. 이해가죠? 그럼 투영에서 우리가 여러분들 알고 있잖아. 투영에서는 딱 두 가지만 잡으면 된다 그랬지. 동일시냐 대비냐. 그렇지? 그거 시험에 물어볼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간신이냐 아니냐 물어볼 거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미조치고 심리적 거리감이냐 아니냐 이렇게 물어봐. 지금까지 평가원에서는 시조가 나오면 얘네들밖에 안 물어봤다고. 알겠습니까? 이해가죠? 특히 이제 구름과 안개 같은 경우에는 임금이들 뭐에 많이 비유했니? 해, 달, 북극성에 많이 비유했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 빛을 가리잖아. 이해가요? 그래서 시조에서는 여기서 절대로 벗어나지 않아. 그러니까 자, 여기 적어놔. 중요한 거야, 이거. 이거 원래 저 뒤쪽에서 할까 하다가 나와서 좀 얘기하는 거. 이렇게 강의하는 사람 없어. 그러니까 다 적고 다 내 걸로 만들어. 보통 시조 풀이하고 말지. 자, 됐어요. 자, 그러면 요거 한번 해줄게. 윤선도, 견해요. 뭐 제목의 의미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회포를 풀다인데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니야. 슬프나 즐거우나 옳다나 외다나. 슬프다 즐겁다가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옳다 외다도 반대겠죠. 그러니까 외다는 그르다 하나. 내 몸에 할 일만 닦고 닦을 뿐이언정. 그러니까 오른쪽에다 이렇게 적어주면 좋아요. 할 일만 하다. 할 일만 하다. 이렇게 잡아주고요. 이건 이제 신념이에요. 신념대로 살겠다는 얘기예요. 신념. 할 일만 할 뿐이언정. 종장이잖아요. 종장에 늘 뭐가 나온다고? 주제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앞부분에 이해 못했다고 해서 위로 넘어가고 그러지 마. 그냥 종장 핵심만 딱 잡고 가는 거야. 자, 윤선도의 시그니처가 나옵니다. 그 밖에 남은 일. 이거 윤선도만 쓰는 말이에요. 이 양반만 써. 그 밖에 남은 일 세모쳐. 이거 무조건 부정이야. 그러니까 내 할 일만 하고 남은 일이야. 이런 뜻이야. 내 할 일만 하고 그 밖에 남은 일. 그러니까 부정인 거야. 자, 분별할 줄 있으랴 분별하지 않아. 이렇게 늘 지금 혼잣말이잖아. 혼잣말인데 의문형이 사용되지. 그럼 늘 무슨 법? 서리법. 알죠? 이해가? 그러니까 무조건 평서형으로 바꿔서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좋아. 평서형으로 바꿔야 돼. 자, 분별하지 않아. 이렇게. 구별하지 않아. 이런 얘기입니다. 내일이 망령된 줄을 나라고 하여 모르겠는가? 알아. 자, 이 마음이 어리석은 것도 어리다. 우리 배웠죠? 훈민정음에서 어린 백성이, 어리석은 백성이. 그러니까 이 마음이 어리다. 근데 어리다라고 해석해도 괜찮아. 사실 맥락으로 보면. 제 마음이 어린 것도 사실 님을 위한 제가 어렸어요. 이런 표현 많이 하잖아. 제가 어렸어요. 어려서 그랬어요. 자, 이 마음이 어리석은 것도 님 동그라미 치고 이게 임금을 위한 것이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충이죠. 임금 나오는 순간 충이야. 아무 세모. 아무리 일러 바쳐도 세모. 이거 모함이야. 모함. 자, 임께서 헤아려 보소서. 추성. 자, 가을성 진호. 루는 정자라 그랬습니다. 정대루 이게 정자야. 무슨 정 무슨 대 이거 알고 있는 거야. 등대. 그러니까 높은 곳에서 조망할 수 있는 거. 오늘 등대는 좀 다른데 좀. 의상대, 탄금대, 낙성대, 해운대 전부 다 높은 곳에 정자가 있는 거야. 알겠지? 자, 그리고 이 루라는 것은 물 위에 떠 있는 경회루 이런 게 많이 하죠. 부병루 뭐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진호루 밖에서 울며 지나가는 저 시냇물 동그라미. 근데 얘가 뭐 한다고요? 울며 지나간대요. 울어 물결쳐. 끝났네 여기서. 시냇물이 우는 거야? 내가 우는 거야? 시냇물이 그렇죠. 내가 우는 거잖아. 그러니까 시냇물은 물이죠. 객관적 상관물이야.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야? 동일시. 그렇지. 그죠? 시냇물은 동일시죠. 그러니까 투영됐잖아. 물 나온다 그랬잖아. 투영 물. 시냇물. 됐죠? 동일시. 근데 얘가 운대. 사람처럼. 그러니까 그때 비로소 의인법이니까 감정이입. 이게 맞는 거야. 시냇물아 이렇게 나와요. 무엇 하려고? 무엇이라 무엇 하려고? 주야에 밤낮으로 흐르
니은다 는다는 무조건 의문형입니다. 의문형. 흐르느냐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니은다 는다 흐르느냐. 님량한 네트 끝. 자, 물결 치고요. 한 글자 이게 충. 그렇지. 유교적으로 마무리될 거. 님량한 내 뜻을 쫓아서 그칠 것을 모르는구나. 내가 저기 흐르는 시냇물처럼 영원히, 자, 나는 충이 흘러. 이렇게, 그지? 영원히 임금만을 사랑할 거야. 자,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자, 가의 김동명. 시간이 없으니까 다 해줄게. 자, 가. 김동명이, 여러분들 문제만 풀어라! 자, 가. 김동명의 파초 가자. 파초는 열대식물이야. 열대식물이야. 조국을 언제 떠난 너. 파초의 꿈은 가련하다 물결. 그러니까 열대식물인데 지금 여기 조선에 있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파초의 입장에선 부정적 상황이 맞죠. 그지? 타양에 있으니까. 가련합니다. 자, 이것은 누구의 인식이야? 화자가 파초를 보는 인식이잖아? 파초 약자잖아? 가련하다 오른쪽에 뭐라고 쓸래? 연민. 그렇지. 파초에 대한 연민. 즉, 동남아를 향한 불타는 향수. 향수 물결쳐. 얘는 지금 그리워하고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야. 너의 넋은 외롭구나. 외로워 보여. 이런 거죠. 여기까지가 뭐야? 연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소낙비를 그리는 너는 정열의 여인. 식물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인 거야. 그치? 식물을 보고 넌 여인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넌 정열의 여인. 나는 샘물을 길어서 네 발등에 붙는다. 왜요? 이거 긍정이야 부정이야? 긍정 표현이 부정 표현이니? 화자는 파초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 긍정으로 생각하고 있어? 부정으로 생각하고 있어? 긍정으로 생각하고 있지. 연민을 느낀다는 건 긍정적인 대상이라는 얘기야. 자, 이 시끼를 또 까먹었어. 자, 자, 화자 대상에 대한 태도. 나중에 선생님이 다시 한번 대상의 긍정 부정에 따라 다 설명해 줄 거야. 자, 대상에 대한 태도 중에서 여긴 대상이 파초잖아. 내 얘기야, 파초 얘기야. 파초 얘기잖아. 왜? 제목 자체가 파초잖아. 그치? 내가 만약에 제목 정우성 해놓고 내 얘기를 막 주구장창 써놔. 그럼 미친놈이죠. 그치? 정우성 얘기해줘야지. 물론 동일시겠지만. 자, 대상의 긍정이야. 그러면 태도 몇 개? 3개라 그랬죠. 그치? 3개. 이 새끼들. 자, 친화, 친밀, 예찬. 친화, 친밀, 예찬. 자, 그 다음 뭐예요? 마지막. 연민. 이렇게. 그치? 그러니까 4대부가 저 예를 들어서 뭐 매란국죽솔. 그쵸? 4군자를 친화하고 예찬하는 거예요. 긍정적인 대상이니까. 약자, 연민일 경우에는 보통 약자이거나 백성일 때부터 연민다. 그러니까 긍정 대상이에요. 자, 그럼 볼게요. 물을 붓는데요. 물 붓는 게 여러분들 챌린지가 아니고요. 식물의 입장에서 물을 붓는 건 좋은 거지. 그치? 이렇게. 자, 선생님이 식물 내가 안 친하다 그랬잖아. 나 식물 진짜 많이 죽이거든요. 와, 난 진짜 살인마야. 그러니까 식물이 내 손에 닿으면 다 죽어. 진짜로. 그래서 근데 내가 대충 하는 게 아니야. 다 알아보고 정확하게 해. 진짜. 근데 몇 미리를 줘라 이런 건 없더라고. 그러니까 물을 뭐 대충 이런 거야. 뭐래더라. 우리 요리할 때 그러잖아. 그냥 뭐 소금 한 큰술. 아니 너무 또 아니면 뭐 이런 거 있잖아. 간장 적당히. 너무 어렵잖아 이런 게. 그래서 나는 뭐 일주일에 2-3번. 그럼 우린 보통 어디에 초점을 맞추니? 3번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 거예요. 다 죽어. 그래서 내가 내 욕망을 자제하기로 했어. 그래서 적게 주기로 한 거야. 그때 살아있는 거야 지금. 얘 살아있고 저기 살아있고. 그리고 어떤 놈은 지금 막 더 막 올라오고 있어. 최대한 주고 싶을 때 한 번씩 참거든요. 그러니까 내 사랑이지. 그러니까 넘치는 사랑의 애들이 죽어가는 거야. 그래서 덜 주고 있거든요. 거의 츤데레야. 줄까? 얘가 막 원하는 것 같아. 줄까? 안 줘. 막 이게 츤데레. 그때 애들이 살아. 아버지 그런 상황이야. 기분 너무 좋아. 네 발등에 붙는다. 이거 긍정적인 행위야. 왜? 불쌍하니까. 밤세모 차다세모. 자, 부정적 상황이 막판에 나왔어. 그럼 아까 부정적 상황의 위치 기억나? 선생님이 강의한 거. 거기서 마지막에 나오면 늘 뭘로 간다고? 극복 위주로 갈 확률이 매우 높다고.
가자. 밤새 뭐 어둡다. 차다. 차갑다. 나는 또 내 머리맡에 있게 아마. 됐습니까? 왜? 불쌍하니까. 그리고 야, 이놈 종까지 되겠대. 난 너의 하인이 되리니. 식물 진짜 좋아하는 거야. 그 드리운 치맛장으로 갑니다. 겨울 세모. 가리우자. 이거 뭔가 행위하는 거지. 맞아? 노력하는 거지. 맞아? 뭐뭐 하자라는 것은 보통 뭐뭐 하자라는 것은 의지로 갑니다. 자, 그럼 거기다 극복의지라고 쓰세요. 자, 김광균의 수천리 갈게요. 수천리. 자, 산비탈의 들국화가 화나고 누이 동생의 무덤 세모 잡아. 그리고 뒤에 읽어봐. 시작. 쭉 읽어봐. 어이구, 트름했네. 인강 듣는 애들 깜짝 놀라겠다. 가볍게 읽어도 괜찮아. 쭉 읽었지? 마지막 줄 봐봐. 마지막 줄. 마지막 줄에 뭐가 보여? 서러운 생각이 눈에 들어와야 돼. 맞아? 거기다 물결 쳐봐. 그러면 지금까지 아까 뭐라 그랬어? 부정적 상황이 나오면, 그지? 긍정 태도가 나오기 전까지 전부 다 부정적 정서가 계속 이어져. 끝까지. 이해 갑니까? 유기적 관계라 그랬으니까. 거기에 어떤 표현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그냥 뭘로 나가? 전부 다 부정적이야. 다. 마지막에 태도, 극복의지 있어 없어? 없잖아. 질문. 이별 상황, 현대식 이별 상황에서 극복의지의 기준이 뭐야? 이별이야? 이별입니다. 시의 마지막. 자, 바로 뭐라 그랬습니까? 재회? 그렇지. 재회 희망이 있느냐 없느냐로 간다 그랬지. 재회 희망이 있으면 뭘로 가는 거야? 극복의지로 가는 거야. 극복의지로 가는 거고, 재회 희망이 없으면 그냥 체념이야. 여기 재회 희망 있니 없니? 없잖아. 그냥 서러움으로 끝나잖아. 이해 갑니까? 요렇게 읽어야지. 그러니까 시를 내가 어떻게 읽으라 그랬어? 가볍게 읽으라 그랬잖아. 상황, 그거에 대한 반응이 긍정이냐 부정이냐만 체크하고, 그런 반응들만 탁탁탁탁. 시 어떻게 읽는다고요? 탁탁탁탁. 시 그렇게 읽는 거야. 어디 가서 그래. 야, 구호 선생님이 시 어떻게 읽으래? 탁탁탁탁. 그러니까 이렇게 읽는 거야. 자, 됐어. 자, 문제 풀고 마무리. 자, 시작. 자, 1번. 자, 정답 3번인데요. 내가 지금 질문할 게 몇 개 있는데, 1번 볼게요. 1번 봐봐. 현실과 이상의 괴리. 요거 가로 묶어봐. 이거 뭐야? 부정상황이야. 맞니? 부정상황이지? 부정상황이 심화되고 있다. 더 세지고 있니? 그걸 묻는 거야. 근데 가가 틀렸어. 왜요? 마지막에 뭘로 상쇄시켜버려? 극복의지로 상쇄시켜버려. 이해 갑니까? 이걸 얘기하는 거고, 이렇게 읽었다면 잘 읽어. 2번 선지가 사실 중요했어. 왜요? 이 선지 왜 나왔니? 자, 그걸 생각해. 이 선지 왜 나온 거야? 그치. 자연의 섭리를 물어본다는 건 뭘 묻는 거야? 두 글자로 얘기해. 이 시는 성찰이니? 그걸 묻는 거야. 근데 아까 현대시 3가지 썼잖아. 그리고 그 부정적 상황에서 3가지. 자, 뭐 부조리한 시대 현실, 대상의 부재 및 결핍, 그 다음에 성찰. 그래서 성찰 선지가 나온 거야 지금 이게.
이해갑니까? 되게 쉽지? 그래서 선생님이 넓은 의미로 계속 설명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바로 2번 바로 날려야지. 그러니까 정답 3번 둘 다 뭐야? 대상의 부재 및 결핍 이렇게 가져야죠. 여기까지 이해갑니까? 오늘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그 2페이지 안 듣고.